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부민내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또 서비스를 수행하고 또 임상연구 수행 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메디컬 엑셀런스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윤희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스마트 병원 리더스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스마트 병원이 갖춰야 할 다양한 요소 중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성질환, 그 중에서도 특히 당뇨병을 중심으로 저희 메디컬 엑셀런스가 그동안 연구 개발해 왔던 시스템을 소개시켜드리고 이를 3차 의료기관인 이제 서울성모병원 임플리멘테이션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만성질환 관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당뇨병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다이아베테스 팩트 시트에 의하면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만성질환을 대표하는 질병 중 하나인 국내 당뇨병의 현황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남녀 통틀어서 전체 30세 이상 성인 인구의 약 14.4%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따로 놓고 보면 거의 30%에 육박해서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최근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적어도 20년 이상부터 어떤 사람들은 50년 이상 평생을 당뇨병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당뇨병은 관리한다고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뇨병 관리의 현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30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자신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비율이 지금 62%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40% 가까이 되고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당뇨 조절의 목표인 당화혈색소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비율은 25%로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당뇨병 약제가 개발되고 다양한 치료 어프로치가 가능하고 특히 좋은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수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임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특성이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당뇨병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하여 처방하고 약 투여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환자 자신의 지속적인 동기부여에 따른 자가관리가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지지하는 의료기관, 의사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연결이 된 커넥티드 케어가 이루어져야 하는 질병입니다. 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이런 만성질환인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인 크로닉 케어 모델을 보면 6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료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의료 제공 시스템의 어떤 디자인, 그 다음에 자가관리에 대한 지지, 또 환자 의료기관이 속한 커뮤니티의 리소스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잘 융합되어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액티베이션된 환자와 준비된 상태로 이제 프로액티브하게 케어를 제공하는 팀이 서로 소통을 하며 인터랙션을 하여야만 좋은 아웃컴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서는 이런 통합적인 체계가 사실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제 커넥티드 케어만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진료를 하고 그 다음 진료까지 당뇨병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혈당, 혈압을 측정을 해야지. 그다음에 생활습관 지침을 받아서 그거대로 그걸 유지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본인을 일깨우면서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그 진료와 진료 사이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의문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본인이 측정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평가도 받아보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환자들의 페인플한 포인트도 있고 의사 입장에서 놓고 봐도 환자한테 측정하라고 권유도 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라고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맞춤 교육도 해야 되고
입력된 데이터를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상황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지침도 수정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디컬 엑셀런스에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케어디라고 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집중된 모바일 기반의 커넥티드 케어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아이케어디는 갑자기 만든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가톨릭 대학교에서 10여 년 전부터 웹 기반의 당뇨 관리 시스템도 만들어 보고 임산부 대상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당뇨병 커뮤니티 시스템 등을 계속 만들고 환자들한테 적용하고 연구 개발했던 경험을 거쳐서 최근에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재정리해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서울성모병원 성빈센트 병원에 적용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내에서는 이제 고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해야 하는 혈당 기록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면서 자신의 관리 목표와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교육 자료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의료진 및 가족 간도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적된 건강 데이터는 데이터 플랫폼에 새로운 건강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활용되도록 누적 관리하게 됩니다. 구성 요소는 환자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하고 이제 의료진용 대시보드 웹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이제 라이프로그, 그다음에 교육, 커넥티드 케어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환자가 다양한 기기로부터 측정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환자 스스로도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을 조회를 하고 또 인지를 하고 또 의료진이나 이제 전문가들에게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전송을 해서 의료진들은 통계나 그런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고 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맞춤 컨텐츠를 추출을 해서 제공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의료진이나 가족들 간에는 이 환자한테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사실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면서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는 혈당 측정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그 손가락에 피를 내서 측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측정한 결과를 기록하고 일일이 앱에 입력하는 것도 또한 힘든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혈당기나 혈압기 또 혈당량기 등이 자동으로 연동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측정만 하면 그 이후 프로세스는 쉽게 하도록 도와주어서 이제 모든 환자의 데이터가 소실이 없고 의료진이 빠짐없이 검토해 줄 수 있게 하였고 또 측정이 어렵더라도 측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한 내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한 회사에서 통신을 통해서 혈당 데이터를 전송하는 혈당기를 출시해서 블루투스나 NFC 연동마저도 어려워하는 환자들이 편하게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발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시스템에 연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혈당 이외에 여러 가지 식사 활동량 등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메시지도 제공을 해서 맞춤 메시지를 통한 교육을 제공을 하였고요. 실제 진료 현장인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케어디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본인의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병원에서 볼 수 있도록 병원 등록번호 기반으로 허용을 하면 저희 서울성모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EMR 시스템이 NU 시스템에서 아이케어디 사용자임을 인지를 하고 그 환자의 진료 화면에 해당 환자 조회 시에 알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료 시에는 그동안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누적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 웹을 열고 그동안의 관리 상태를 논의하고 다음 진료까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지침을 제공하게 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서울성모병원 진료 화면이고요. 이제 자가로 표시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환자는 아이케어드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분임을 확인하고 클릭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런 웹 화면이 열리면서 환자의 혈당, 식사, 활동량, 누적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시스템에서는 매달 그 달의 데이터를 누적 분석해서 통계도 제공하고 또 특히 혈당이 나빴던 날의 식사 입력한 내용을 제공을 해주고 또 한 달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자동 분석한 지침을 포함한 이런 월간 레포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포트는 환자도 볼 수 있고 의사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사들이 이제 따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이제 진료실 각각의 환자를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의 리스트, 통계, 그 다음에 어떤 환자가 일정 혈당 이상을 기록을 했는지, 저혈당이 발생했는지, 또 내가 정기적으로 봐야 될 환자의 리스트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대시보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의 당뇨병 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당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의사는 결국 궁극적으로 환자의 당뇨 관리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적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자랑 의사들이 그런 페인 포인트를 해소를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케어디를 통해서 그동안 2017년부터 적용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적용을 하면서 누적된 데이터를 일부 분석을 해서 관찰한 연구들을 학회 등을 통해서 보고한 바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최근 6개월 이상 사용한 환자들의 데이터가 모여서 일부 분석한 결과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제 첫 사용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사용한 환자들을 634명의 기본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요. 2형 당뇨병 타입 2 DM이 552명으로 거의 87%, 90%에 해당하고 있고 남자가 조금 더 많고 나이는 한 55세경, 이제 당뇨 입원 기간 한 11년 정도 되었고요. 베이스라인 당화혈색소는 한 7.8%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2달 이상 연속 2회 이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를 사용 중단자로 분류를 해서 지속 사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조사를 하였는데요. 43%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속 사용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 결국 거의 반이 6개월 이내에 이제 사용을 중단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건강관리 앱이 첫 한 달에 사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은 비교적 그래도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단하는 경우는 첫 90일 이내에 약 80%가 중단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지속 사용자만 따로 놓고 봤을 적에 6개월 동안에 처음에는 로그인하는 접속하는 날짜 수가 이제 20일 이상 됐었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래도 마지막 6개월째에 보름 정도, 한 달에 한 15일 정도는 접속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요. 일부는 1년까지 관찰이 가능해서 1년 동안 관찰한 대상자들을 별도로 분류해서 분석을 하였는데 이때는 단순 접속이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적어도 하루에 2회 이상 혈당을 측정한 경우가 이제 50%를 넘고 의료진이나 시스템에서 보낸 그런 메시지를 100% 읽은 경우를 액티브 유저로 따로 분류하여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결과 그렇게 액티브하게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가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후에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사용 중단자, 지속 사용자의 특성을 비교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액티브하게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지 결과를 도출해서 시스템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결과는 실제 리얼 임상 현장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만
사실 아이케어디가 가지고 있는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최근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서울성모병원 성빈센트 병원에서 아이케어디 임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전향적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연구가 이제 끝나면은 좀 더 확실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차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적용한 내용을 보여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당뇨병을 비롯한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많은 수가 1차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의료 전달 체계도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중심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1차 의료기관에서의 시스템이 또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국민건강관리 향상 효율화를 위해서 국민건강 스마트 연구개발 사업단을 만들고 그 추진 분야의 하나로 1차 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의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하나의 요소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환자 모니터링입니다. 현재 이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서비스에서는 내원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제 교육을 위한 자료를 표준화해서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이 환자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 9월부터 이런 1차 의료기관에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고도화해서 적용하는 프로젝트에 다행히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아이케어디를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1년간 연구 개발해서 개선 개발을 해서 시범 서비스를 거쳐서 확대 진행하는 것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를 고도화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커넥티드 케어, 커넥티비티를 효율화하고 다각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원식 교육하고 한 번 교육으로 끝나고 모니터링은 지금 안 되고 있고,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의사가 환자를 교육하고 했던 그런 내용을 증빙하기 불편한 이런 요소들을 해소를 해서 개별화된 교육, 또 한 번 교육으로 끝나지 않는 반복 교육,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개별화된 모니터링, 그 다음에 데이터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한 거에 대한 효율적인 증빙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연구 개발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아이케어디와 그 다음에 이제 아이쿱 클리닉이라고 하는 디지털 환자 교육 시스템을 접목을 해서 적용을 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실 아이쿱 클리닉은 리더스 포럼을 주최한 아이쿱에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이 요소가 융합이 되면서 만성질환자의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맞춤 교육이 실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쿱 클리닉에 대한 소개고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기존 서비스에 저희 아이케어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1차 의료기관에 맞게 수정, 개선, 보완을 하고 맞춤 프로그램을 추가를 하고, 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서 상태를 분석하고 아이쿱 클리닉을 통해서 질환의 상태별, 이 모니터링 상태별 교육 자료를 추천을 해줘서 의사들로 하여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모니터링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니터링 교육 시스템이 1년에 1차 의료 환자 케어 진료 프로세스 전체에 하나로 녹아 들어가서 연결된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런 고도화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델이 이제 1차 의료기관에 적용이 되면 환자는 질환의 적정 관리를 통해서 합병증도 예방하고 삶의 질도 향상되고, 1차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의 환자 관리질 향상되고, 그다음에 통합된 시스템으로 업무 효율도 증대되고, 산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제 의료 정보 데이터들이
누적되면서 새로운 의료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공단이나 심평원에도 이런 적정관리 향상을 통해서 재정 효율화도 확보할 수 있는, 또 국가적으로는 의료비용 감소, 건강사회를 구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국가 건강 빅데이터 구축이 되고 이를 통해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뭐 궁금하거나 부족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여드리는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